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의 이적이 성사 직전까지 갔던 오피셜까지 나왔지만 이적이 틀어져 버린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2005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에 합류, 0708 시즌까지 3시즌 동안 113경기 48골을 기록한 득점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미드필더 라파엘 판더바르트를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뛰어난 왼발 킥력을 무기로 한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준 선수로 부상이 많았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판더바르트는 매력적인 스타일의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 중 한 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르크 시절 여러 팀들이 이 판더바르트의 영입을 노렸는데 그중 한 팀이었던 것이 스페인의 발렌시아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가장 원했다고 하지만 당시 판더바르트를 더 적극적으로 원했던 건 발렌시아였고 2007년 판더바르트는 함부르크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하고자 아스와의 인터뷰와 함께 이 사진을 공개하게 되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진은 현실화까진 되지 않았고 판더바르트는 한 시즌을 더 함부르크에서 소화한 후 본인이 원하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런 사진을 남기고 팀에 한 시즌 더 남았으니 욕을 오지게 먹었을 것 같은데 후에 판더바르트는 인터뷰를 통해 나의 가장 큰 실수는 발렌시아 셔츠와 함께 그 사진을 찍었던 것, 함부르크 팬들이 날 야유했던 건 충분히 그럴만도 했다 라며 당시 힘들었던 시기를 회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후에 함부르크에 다시 돌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함부르크에 대한 애정도 꽤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23-24 시즌 시작 전에 있었던 이적 시장에서도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이적이 있었죠.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풀럼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유력했다고 전해진 주앙 팔리냐의 경우입니다. 당시 뮌헨은 삼선 자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터라 데클란 라이스와 에드손 알바레스 등의 수비력을 지닌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최종적으로 이적이 아주 근접하게 됐던 선수는 주앙 팔리냐였죠. 실제로 이적시장 전문가로 불리는 로마노의 히위구를 포함 여러 기자들이 팔리냐의 이적을 다루면서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는 듯 보였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당시 이적시장이 끝나기 직전이었던 터라 팔리냐의 대체자를 구해야 했던 풀럼이었는데 토트넘의 호이비에르를 노려봤지만 영입에 실패하면서 팔리냐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뮌헨의 팔리냐 영입은 결국 시간이 부족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물론 호이비에르가 원치 않는데 풀럼 이적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뮌헨이 좀 더 일찍 영입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적에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팔리냐가 뮌헨으로의 이적에 관심이 있는 듯 하기 때문에 다음 24-25 시즌 이적 시장에서 뮌헨이 다시 팔리냐의 영입을 노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브라질은 재능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나라긴 한데 1997년 출생으로 2015년 코린티안스의 리그 우승을 함께했던 윙어 말콤은 그 활약을 기반으로 프랑스의 보르도로 이적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보르도에 합류한 말콤은 3시즌 동안 96경기 23골, 특히 마지막 17-18 시즌은 리그 35경기 12골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폭발시켰고 맨유, 바르셀로나, 아스날 등 여러 팀들이 당시 21살에 이 유망주를 영입하고자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중 말콤의 이적에 가장 근접했던 클럽은 이탈리아의 AS 로마. 당시 AS 로마와 말콤은 아주 찐하게 연결됐고 보르도는 구단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기면서 말콤의 AS 로마 이적을 자신들이 직접 알리게 되죠. 그리고 말콤은 로마에서 메디컬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당시 로마의 단장이었던 몬치의 인터뷰를 요약해보면 구단 사이에 말콤의 이적은 합의가 완료됐고 말콤이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넘어올 예정이었는데 보르도 구단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서 1시간 만에 바르셀로나가 말콤에게 관심을 표하면서 말콤은 드림클럽이었던 바르셀로나 이적으로 마음을 변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히 오피셜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원 소속팀이 자체적으로 오피셜을 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로마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긴 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바르셀로나로 가버린 말콤은 바르셀로나에서 폭망,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나야 했으니 오히려 조화를 외쳤을지도. 03-04 시즌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우승이자 무패 우승의 주축이었던 센터백 콜로뚜레는 2003년에 한 선수를 아스날에 추천했다고 하죠. 바로 자신의 친동생인 야야뚜레였습니다. 당시 20살의 어린 선수긴 했지만 잠재력은 있다고 판단했는지 아스날은 야야뚜레의 입단 테스트를 진행했고 뚜레는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고 친선 경기를 뛰면서 이적에 아주 근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건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하기 위한 취업비자, 워크퍼밋이 문제였는데 당시엔 명성이 크지 않았던 야야뚜레였기 때문에 이 취업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결국 아스날로의 이적은 성사되지 않게 됩니다.
후에 벵거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야야 뚜레를 영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야야 뚜레는 아스날 대신 우크라이나 클럽으로 이적, 이후 올림피아코스, 모나코, 바르셀로나, 맨시티를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되죠. 축구에 만약이란 없지만 아스날이 야야 뚜레를 영입했더라면 대체 불가능해 보였던 파트릭 비에이라의 대체자를 손쉽게 구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물론 아스날에서 생일이라도 안 챙겨줬으면 금방 떠났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번 23-24 시즌 리그 6위를 포함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지만 프랑스의 명문 클럽 중 하나인 올림피크 리옹, 그리고 17-18 시즌 리옹의 공격을 이끌었던 선수 중에는 맨유를 떠나 부활을 노리고 있던 17-18 시즌 리그 19골을 기록한 멤피스 데파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리옹에서 적응에 성공한 마리아노 디아스, 마지막으로 리옹에서 1군으로 데뷔해 17-18 시즌 리그 18골을 포함 잠재력을 폭발시켰던 리옹의 새로운 주장 나빌 페키르가 있었죠. 탁월한 왼발 킥력과 테크닉을 겸비했던 선수로 프랑스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이 페키르였는데, 2018년 페키르의 영입에 아주 근접했던 팀이 있었으니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었죠. 기사들에 따르면 페키르는 리버풀 이적에 개인 합의까지 완료됐었고, 심지어 페키르의 리버풀 입단 기념 영상의 사진까지 유출되면서 페키르는 확실하게 리버풀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페키르의 리버풀 이적은 갑자기 취소되고 리옹에 잔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이적은 무산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페키르의 부상 이력 때문이었다는 기사들이 있었지만 후에 페키르의 인터뷰에 따르면 부상은 관련이 없었고 에이전트와의 수수료 문제 때문에 페키르의 리버풀 합류가 좌절됐다고 하죠. 만약 페키르가 합류했더라면 리버풀은 마누라 라인에 뒤를 받쳐주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까지 보유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을 영입이었겠네요. 2005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 레알 마드리드에서 3시즌 동안 137경기 35골을 기록한 공격수가 있죠. 바로 브라질 출신의 새로운 펠레의 등장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쟤는 호비뉴. 눈이 즐거운 테크닉과 스피드를 무기로 상대 수비를 농락할 수 있는 드리블러. 득점력 부분에서는 초특급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크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기도 했죠. 하지만 07-08 시즌이 끝난 후 레알 마드리드는 호비뉴와 재계약보다는 맨유에서 초특급 선수로 성장한 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집중하면서 호비뉴의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시 호비뉴의 이적에 아주 근접했던 팀은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였죠. 호비뉴의 첼시 이적은 실제로도 매우 근접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고, 구단의 실수였는지 첼시 스토어에 호비뉴의 유니폼이 품목으로 등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호비뉴가 향했던 팀은 첼시가 아닌 맨체스터 시티. 그런데 호비뉴가 첼시와 진짜 가까웠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호비뉴가 맨시티와 계약 후 인터뷰를 진행하던 와중에 첼시가 훌륭한 제안을 해서 계약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실수를 하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맨시티요 미안 이랬다고 하네요. 아스날은 앞서 야야 뚜레의 영입에 근접했던 것처럼 또 한 명 오피셜까지 갔지만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죠. 바로 스웨덴 말메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스웨덴의 새로운 미래라고 평가받던 공격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스토리 중 하나긴 하지만 커리어 동안 많은 클럽들을 돌아다닌 질라탄은 아약스가 아닌 아스날에서 커리어 초반을 보낼 뻔했죠. 아르센 벵거 감독이 이끌고 있던 아스날은 이 스웨덴의 특급 유망주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아스날과 협상이 잘 이뤄지면서 질라탄은 그 유명한 아스날 9번 유니폼을 입고 이 사진까지 촬영하게 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말메를 떠나 질라탄이 합류했던 건 아스날이 아닌 네덜란드의 아약스.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벵거 감독은 질라탄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자 테스트를 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틀어지면서 질라탄의 아스날 합류가 불발되게 됐죠. 후에 질라탄의 인터뷰에 따르면 벵거 감독은 트라이얼을 보기로 원했고 시간은 소요됐다. 그것이 날 실망시켰다. 질라탄은 오디션을 보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데, 아스날로 합류했더라면 그것도 간지가 났을 그림이긴 했겠지만 아스날이 아닌 아약스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질라탄이 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정한 오피셜까지 났었지만 이적하지 않았던 선수, 바로 이 사진을 남겼던 등딱자 존오비 미켈을 선정해봤습니다. 2009년 U17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 국가대표로 뛴 것을 포함 미켈은 어려서부터 잠재력을 인정받은 유망주 중 한 명이었고,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두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가 이 미켈을 두고 영입 경쟁을 벌이게 되죠. 나중에 나왔던 미켈의 인터뷰를 보면 상황이 조금 복잡했는데, 17살의 어린 선수였던 미켈은 노르웨이의 린 오슬로에 속해 있었는데, 이 린 오슬로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줬던 팀이 미켈의 영입을 원했던 첼시였죠.
하지만 18살이 되지 않았던 미켈과 첼시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었는데 그 사이 미켈을 원했던 또 다른 팀이었던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미켈을 영입하고자 직접 설득, 사전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사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첼시는 황당할 따름. 첼시가 분노했다는 걸 에이전트를 통해 알게 된 미켈은 결국 맨유가 아닌 첼시로 떠나기로 마음을 다시 먹게 됐고, 이 문제는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미켈은 1년이나 고생을 해야만 했죠. 결국 법정 공방 끝에 첼시가 맨유에게 위약금을 물고 미켈을 영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긴 했는데, 미켈이 나이가 어렸던 선수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미켈은 퍼거슨의 분노를 제대로 목격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거의 오피셜까지 갔던 선수가 이적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